네, 안녕하세요. 오늘 홍익부동산 입점하고 두 번째 상가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수익률하고 그 상가 투자에 대해서 전반적인 디테일한 것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가 투자, 투자 자금 수익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상가 투자 관련 수익 구조는 뭐 크게 임대 운영을 하냐 자가 운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월 임대 수익을 보는 게 있고 시세 차익 보고 또 자가 운영을 하는 경우에 운영 수익이 이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수익은 뭐 임대를 놔서 임대 수익 놓는 거고요.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 수익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제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혼재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시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월 몇 프로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좋은 부동산인가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그 매월 고정 수익이 우리가 곧 연금이다 이런 방법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시면 연금을 탄다 매달 월급을 탄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이제 노후 대비해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이제 시세 차익을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알파로 따라오는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보면 통상적으로 1층 상가 공실이 없을 때 기준으로 예금금리 플러스 3%가 넘으면 괜찮은 상가다 이렇게 봅니다. 3%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출 이율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어쨌든 그 예금금리가 현재 1%가 좀 안 되고 있고 1% 내외이기 때문에 보통 4% 정도의 수익률이면 괜찮은 상가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서울에는 지금 중심 상가 강남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3% 정도 그리고 이제 좀 적은 것들이 이제 4% 정도 나오는데 인천 지방으로 갈수록 조금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똑같은 짜장면이나 아이스크림 값이라도 커피 값이라도 땅값이 서울이 비싸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조금 더 들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조금 서울은 떨어지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그 영업 수익은 비슷하게 나기 때문에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월 수익률 차이에 따른 부동산 구분 이렇게 해서 여기 표를 만들어 봤는데 상업용 부동산, 즉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대표적인 게 상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고요. 그 주거용 부동산 또는 시세차익 부동산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아파트, 분양권, 뭐 이런 아파트들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공실 위험은 당연히 이제 아파트나 그런 것들은 거의 없고요. 수익형 부동산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장단점 비교하면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그 불편함이 있고요. 대출도 최근에 이제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 40%가 통상이고, 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대출로 나오기 때문에 한 70% 정도까지 통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 월세 수익이 아파트 같은 거 시세차익 부동산이 한 1.5% 정도 수준인데 상업용 부동산은 3%에서 5%또 많이는 뭐 한 6% 정도까지 그것이 바로 이제 공실 위험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 수익이 낮은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거는 주거용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과는 달리 영업 활동을 해서 수익을 내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월세나 전세를 주었을 경우에 그 수익은 임대 수익은 상업용 부동산보다 많이 떨어지죠. 단 이제 현재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매매가가 상승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상적으로 부동산 투자라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 투자의 개념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거용 부동산은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현재는 오히려 반대로 주거용 부동산이 투자의 활용도가 더 많다. 현재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가 몰리고 있는데 뭐 계속 부동산이 뭐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을 보시면 수익률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들어간 돈 수익을 실제 들어간 돈으로 나누는 것이 이제 수익률인데요.
통상 월세 곱하기 이게 연으로 나오기 때문에 월세 곱하기 12개월 하고 우리가 투자한 투자금 빼기 보증금을 해서 곱하기 100%를 하면 그것이 연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월세 200만 원에 보증금 3천만 원의 상가를 5억 원에 매입할 경우에 이것이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냐 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세 곱하기 12개월 하면 2,400이 되죠. 2,400에서 5억짜리를 보증금 3,000 했기 때문에 4,700이 되겠죠. 그것을 곱해서 100% 환산을 하면 연수익률은 5.1%다. 그러면 5.1%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인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월세 보증금에 따라서 건물가치 산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리는 수익률을 역산으로 하면 건물가치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사가 잘 돼서 이제 월세가 자꾸 올라가면 그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장사가 안 돼서 월세가 자꾸 떨어지면 건물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역산으로 하면 된다. 아까 나온 것에 역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2,400만 원 들어오는 것에 나누고 보증금을 빼고 한 것을 하면 실제 가치는 아까 5억을 기준으로 했는데 수익률이 5%가 조금 넘었잖아요. 그래서 5%를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5억 1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1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봤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시세는 이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산정하나 뭐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기준치 수익률을 보고 임차인과 협의하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가를 5억 원에 매입하였을 때 5%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그 기준인데 보증금액에 따라서 월세 수익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한번 표로 보겠습니다. 5억 원 했을 때 5% 기준 같은 예입니다. 거기서 이제 3천으로 했을 때 195만 8천 원, 2천으로 했을 때 200만 원입니다. 물론 이제 보증금이 올라가면 월세는 떨어지겠죠. 이거는 적정 기준에서 월세에 보통 1년에서 1년 반 수준으로 설정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보증금을 많이 올릴게 월세를 깎아주세요 하는 분도 있지만 나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증금은 낮춰주세요. 대신 월세를 좀 더 드릴게요 해갖고 그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매입가가 5억일 때 내 돈은 얼마가 필요한가? 그리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다들 아시겠지만 대출로 레버지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통상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 감정가의 60에서 65%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의 신용도라든지 추가담보라든지 신용을 감안해서 또 하면은 자가 운영하는 경우 하면 뭐 최대 은행에 따라서 100%까지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인금리 내는 이제 담보제공시는 조금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신용대출을 하면 금리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통상 한 60%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출 비율별 예상 수익률은 당연히 요거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거는 대출을 안 받았을 때 5%였는데 대출을 안 받았을 때 5.11% 아까 조금 190 얼마인데 이제 200을 잡았을 경우에 이제 5.11% 나오는데 그럼 예를 들어 60% 대출을 받아서 3억을 받고 내 투자금이 보증금 3천을 빼고 1억 7천일 경우에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환산을 해보면 한 9.26%. 그래서 통상 대출을 많이들 받으셔갖고 수익률을 올리시죠. 그러면 9.26%면 현재 금리가 뭐 1% 내외인 상태에서 그거 내고 남는 자기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대출을 활용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극대화 활용 예시인데 60% 기준에 했을 때는 5억을 투자했을 때 5억짜리를 상가를 살 때 한 2억 원이 필요하지만 이거는 기타 비용 5%라는 거는 이제 취등록세 비용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4.5% 들어가 4.6%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로 대출 비율을 늘렸을 때 10억짜리도 비슷한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표현을 한 거고요. 대출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률은 올라가죠. 많이. 그렇다고 이제 무한정 대출을 올리게 되면 나중에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뭐 다른 상환 압박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 스케줄을 이해해야 되니까 무조건 뭐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시는 것도 권장하지 않고 한 60%, 70% 정도 받으시면 무난하게 그 투자 수익률을 맛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알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세 차익 말씀은 먼저 얘기했듯이 이거는
장사가 잘 돼서 월세가 올라가면 그 환산을 했을 경우에 시세가 반영이 되는 것이 그 차익이 생긴다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상가를 투자했을 때 그 상가가 숙성이 돼 갖고 나중에 양도할 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개념이니까 너무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상가를 투자한다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안정적인 연금을 받겠다 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익은 두 가지인데요.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업지가 활성화되면서 임차인의 매출이 증가되고 권리금도 형성이 되면 임대료도 주인이 당신 지금 장사가 잘 되니까 조금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임대료 올려주게 되죠. 대부분 그래서 먼저 돈 많이 벌어서 임대인한테 많이 준다고 해서 지금들은 자가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게 결국은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고서 단기적으로는 원래 이제 토지 분양가 이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도 1단계 제가 지금 있는 그 금호합 상가는 처음에 분양을 한 거거든요. 한 3년 전에 분양할 때 토지 분양가가 제일 비싼 것이 평당 2,600 정도, 800 정도였고요. 최근에 올해 그 분양한 게 한 5,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점점 분양가가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분양받은 게 9억 5천인데 저하고 비슷한 규모가 저쪽 호반 앞에 분양하는 것들은 한 11억 정도에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1억 이상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요거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다. 이것은 실현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같은 말이죠. 기분양 상가의 분양가 가격이 프리미엄이 보통 신규 분양가의 분양 가격보다 적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차액이 결국은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뜻을 다시 설명한 겁니다. 아까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받은 JS 프라자가 이제 가장 먼저 분양했던 19년 6월이고요. 그것이 가장 비싼 게 한 2,600, 700, 800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기가 한 3,700 정도 됐습니다. 그게 이제 로뎀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호반 앞에 이제 우미린 앞에 상가가 3,800 최고가가 찍었고요. 올해 분양한 것이 그 밑에 있는 게 5,100 정도, 뭐 4,500, 600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가 뭐 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같은 평수 대비. 그래서 토지 분양가가 상승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분양하는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작년에 분양한 것보다 좀 올라서 분양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분양가 상승이 결국은 단기적인 프리미엄이라고 설명드렸듯이 또 이제 건축 자재비도 상승이 돼서 앞으로 분양하는 것이 분양가는 계속 오를 거다. 그런 것을 말씀드려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기분양된 상가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상가를 투자하시는 것도 조금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나. 처음에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굉장히 비싸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자꾸 이제 분양가가 올라다 보니까 그 기준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싸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순히 상가는 분양하고 중수수료만 챙기는 이제 떴다방이 아닙니다. 저도 투자를 하고 직접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중개할 수 있는 것만 추천을 드립니다. 같은 검단신도시 상가도 입지에 따라서 나중에 호불호가 많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요 뒤에 보시면 각 상가별로 모든 물건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모든 상가를 일일이 분석하고 비교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상담받고 여러분들의 여건에 맞는 것을 적절하게 투자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저희 유튜브 많이 또 예청해 주시는데 점점 더 그 좋은 질로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고맙습니다. 또 다음 편에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상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